안녕하십니까, 송갑철입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2019년 대한항공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대회, 그 중에서도 이제 마스터 클래스의 예선 비행에 대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가하지는 않고요. 이제 참가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 중에 저한테 비행 파일을 제공해 주신 분이 계세요. 렌트님께서 비행을 하시고 그거를 FS 레코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레코드 파일만, 그러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레코드 파일만 보내주셨고요. 그거를 제가 재생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그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예선이나 본선, 결선이 아마 다 그 보잉 737-800, 그러니까 FSX의 디폴트 기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비행하시는 PMDG나 뭐 지보 같은 기종에 비해서는 이 계기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상용 제품이 아닌 걸로 이제 대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있는 그런 그 기종으로 선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종의 특성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핸드 플라잉, 즉 수동 비행을 여러 좀 많이 하면서 특히 대회 프로파일대로 비행을 많이 하면서 좀 익히시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프로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기 좀 볼게요.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해서 보겠습니다. 예, 예선 지침이 이제 그 마스터 클래스, 지금 이 동영상에 강조하는 마스터 중에서 예선전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거는 수동 비행이고요. 오토파일럿, 오토스로틀, 플라이트 디렉터, 모든 오토파일럿 모드 다 안 되고요. GPS 계기도 참조할 수 없고요. FMS는 여기 원래 디폴트 기에는 있지도 않지만 아무튼 못 사용하고요. 요런 거, 그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내부 1, 내부 2의 주파수 맞추는 거, 그다음에 코스 세팅하는 거. 코스라는 거는 그 MCP 제일 왼쪽에 있는 거죠. 조종사 입장에서 봤을 때. 랜딩 기어, 플랩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그 마우스를 쓰지 않고, 특히 랜딩 기어, 플랩 이런 것들은 마우스를 쓰지 않고 키보드 조작하는 게 빨리 할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혹시 조이스틱의 일종의 버튼으로 이런 거를 설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빨리 그건 잠깐 잊어먹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회장에서 사용하는 조이스틱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조이스틱과 다를 거고, 혹시 같더라고 해도 세팅이 기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FSX나 모든 설정을 다 날것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비행 자체에 관련 없는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숫자, 각 기종별 그 무게나,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이 설정에서 한번 실제로 비행하실 분은 당연히 따라서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세스나 17이고, 챌린저 클래스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워두십시다. 테이크오프 랩은 5고요. V1, VR, V2가 125, 130, 145. 현실적으로 V1에서 엔진 꺼질 일 없으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130에서 로테이트 하고요. 130에서 로테이트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가 된 다음에 초기 상승할 때 V2 플러스, 그러니까 V2에서 V2 플러스 15, 즉 145에서 160 사이의 속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엘리베이터 트림은 원래 잘 돼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접근 속도는 145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종 접근이라는 게 이제 최종 플랩까지 설정을 한 상태, 즉 30도 플랩까지 설정을 한 상태로 가정해서 145고요. 테이크업 스러스트를 되게 조금 줬어요. N1이 80%일 때, 그러니까 일대가 아니라 N1을 80%로 하라는 거죠. 이걸 수동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상용기 737 조종하시던 그 습관은 완전히 다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거를 다, 스로틀까지도 다 수동 조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스나 부분은 여기 서류에는 문서에는 같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설정을 혹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연습하실 때, 근데 이게 아마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디폴트 키가 들어오면 아마 여기가 아마 거의 이 값에 뭐 혹시 시간 몇 초 지나서 기름이 조금 더 썼다든가 남아있다 덜 남아있다든가 더 남아있다든가 아주 작은 차이는 무시해도 좋으시고, 혹시나 이런 설정이 아니면은 요 설정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트림 탭 요것도 바꿔주셔야 되고요. 요 7.0, 7.1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 아마 숫자가 잘 나올 겁니다. 요 숫자 이거를 원래 설정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륙할 때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피치가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종관을 놓으면 그때 그 상태를 그 피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트림 세팅이에요. 근데 이번 비행 전체에서 아마 트림을 바꾸는 것은 권장을 못 하겠어요. 제가 워낙 바쁜 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뭐 속도 조절하다가 선회하다가 그러다 보면 트림을 조절할 만한 여유가 없이 모든 거는 그러니까 스틱에서 손을 놓지 않고 비행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비행들은 이 트림을 많이 조절을 하는데 수동 조정을 할 때 이번에는 아주 그냥 바쁘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그런 좀 약간 아이러니가 생겼습니다. 트림을 조절할 수 있으면 하신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림을 조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세스나 부분 넘어가고요. 요거 이제 이륙에서 테이크오프 플랩 5에서 737-800입니다. 1700피트, 그러니까 지금 공항의 고도가 1200피트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우리 인천이나 김포나 김해 같은 데는 되게 100피트 안쪽에서 고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정석공항은 1200피트고요. 그러니까 이제 AFE, Above Field Elevation,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고도계에서 보는 그 고도. 이 이전까지 기업해줘야 되고, 피치 앵글이 15에서 20도 해줘야 되고, 스피드는 V2에서 V2 플러스 25. 15가 아니라 25면은 아까 V2가 145였죠. 이 145에다가 25를 더한 170 그 사이. 범위는 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4200, 3000피트 AF이니까 4200피트가 넘어가면 피치를 줄이면서 증속, 즉 속도를 좀 올려야 돼요. 실제로 3000피트까지는 NADP라고 뭐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노이즈 어베이트먼트, 그러니까 소음 규제 때문에 엔진을 빵빵하게 못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행기 속도를 높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낮은 대신에 상승을 좀 빨리 하겠죠. 상승을 빨리 하면은 지상에서 좀 멀어지니까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런 효과가 되고, 아무튼 그런 거에 있어서 3000피트 전까지는 뭐 조금 조작이 다른데, 여기서는 그거를 굉장히 단순화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증속을 하는 거고요. 증속이 되면 이때가 170이잖아요. 최대가 170보다는 작겠죠. 지금까지 교정대로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170이 넘어갔을 때 플랩스 1, 190이 넘어갔을 때 플랩스 업, 이렇게 요거를 외우고 있다가 하세요. 지금 모든 걸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실 때는 보고 있을 수 있어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대회장에서는 이런 힌트라든지 이런 걸 써놓은 걸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계속해서 속도가 업되면서 최소 210노트 이상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늦게 가면은요, 늦게 가는 것 자체가 감점이기도 하지만, 이 비행 전체의 시간이 있어요. 제한 시간이. 너무 늦게 가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면 조작이 힘들고요. 210 이상 유지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22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요령이겠죠. 그래서 착륙할 때가 되면 최소 210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랩스 1 세팅, 즉
210보다 큰 상태에서 플랩스 1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플랩스 1으로 간 다음에 감속이 되면은 플랩스 1으로 내리면서 감속이 저절로 돼요. 들이면서 170으로 감속을 하고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170에서 플랩스 5 하면 또 170, 그 다음에 플랩스 15하고 랜딩 기어는 같은 거다라고 한번 외워두세요. 플랩스 15가 되면 그 랜딩 기어도 내리고 스피드 브레이크 암을 이때 켜주고, 스피드 브레이크 암, 그러니까 쉬프트 슬래시, 이건 다 아시는 거죠? FX나 프리페어드 하시는 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60까지 감속하면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플랩 30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15, 그러니까 기어 다운 할 때가 15였잖아요, 플랩스. 15에서 20, 25, 30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될 때, V 어프로치, PMDG 같은 거 쓰실 때는 VREF라고 쓰는 거죠. VREF 145노트를 감속하고, 이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완전히 플레어 하기 직전까지. 이걸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숫자들을 다 외워두셔야 되고, 자, 접근 중에 2200피트, 그러니까 1000피트가 남았을 때, 지상 레디얼티 메타라고 그러죠? 아래로 1000피트가 남았을 때 V앱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즉, 플랩 30하고 스피드 브레이크 다 돼야 되고요. V앱은 145죠. 145노트에 30의 스피드 브레이크 암 세팅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계속 가는 겁니다. 오토 브레이크의 사용은 평가 업무에 포함되지만 사용 여부는 참가자의 재량이다. 근데 이, 이, 이 계기 중에 이 오토 브레이크가 제가 볼 때는 안 돌거든요. 이게 그 커서는 움직이는데 오토 브레이크 2 쪽으로, 1이나 2 쪽으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속도 속도 외워두시고요. 이건 제가 구절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210, 자,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순항이 길지도 않지만, 아무튼 순항을 하고 있다가 210 감속을 할 때 플랩스업을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랩스업은 210보다 커야 되는 거고, 210보다 내려오려면 플랩스 1이 가야 돼요. 플랩스 1이 가면 그때 190까지 내려올 수 있고, 190까지 플랩스 5가 되려면 그러니까 192까지 해야 되고,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걸 잘 외워두시고 있다가 각각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플랩스 2는 그러니까 그냥 건너뜁니다. 여기 플랩스 25, 20 있잖아요. 이것도 건너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이건 실수하니까 넘어가고요. 이 수치, 제가 굳이 일일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altitude 플러스 마이너스 100피트일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할 거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회시의 뱅크 앵글이 맥스 30도예요. 그러니까 맥스 30도니까 예를 들면 20도로 해도 돼요. 25도로 해도 되고 15도로 해도 되고, 뱅크가 31도로 하면 감점이에요. 30도가 넘는 순간 감점이 시작됩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비행에 선회하는 구간이 많잖아요. 선회를 벌써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종의 힌트, 귀뜸을 하나 드리면, 항상 일정한 정도로 선회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뱅크를 완전히 30도를 딱 난 지키겠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는 순간 감점이니까. 자, 그럼 불안하잖아요. 넘어가면 감점이라니까. 그렇게 30도를 지키지 마시고, 20도 또는 25도를 정해서, 나의 모든 선회는 25도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세요. 나의 모든 선회는 20도다. 그러면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같은 정도의 선회를 하게 되니까. 같은 정도의 선회라고 해서 선의 반경이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선의 반경은 뱅크 앵글이 같다고 해도 현재의 속도, 플랩 세팅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지지만 이번 비행이나 다음 비행이나 같은 뱅크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일괄성 있게 연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절대로 선회할 때 뱅크를 30도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맥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면 감점입니다. 차가면 괜찮은데 넘어가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20 또는 25 같은 거를 주시고 항상 그걸 유지하도록 선회 시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요. 모든 강화에서 아무튼 이건 1000피트 넘어가지 마시고 특히 이제 최종 접근에서 파이널 어프로치 때 그 다음에 VOR 로컬라이저 이런 거는 플러스 원다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센터를 강력 유지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요거 이거 아까 145라고 그랬죠, V앱이. 145인데 플러스 10, 즉 155까지 마이너스 5, 즉 140부터 요 사이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145보다 떨어지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터치다운 존은 원래 터치다운 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단 활주로 시작하는 지점에서 500피트 이내에 터치다운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요게 되게 착륙할 때 활주로 해보면 이렇게 양쪽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큰 활주로에는 여기 뭐 1,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 사이와 사이 거리가 500피트예요. 이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요. 착륙할 때.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피트예요. 그렇죠? 착륙할 때. 그러니까 여기를 넘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공항에서는 이게 에이밍 포인트인데 에이밍 포인트 말고 이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긴 것들도 있어요. 정석공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또 여기를 넘어가야 되고 여기를 넘어가야 되고 요거 이전에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합계 1500피트의 구간에서 랜딩 즉 터치다운이 돼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그 문서에서 보신 그 활주로의 말단에서 적어도 500피트 이후에 닿아야 된다는 건 요거 이후에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500피트거든요. 그렇고 기준 비행시간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재보세요. 기준 비행시간이 아마 12분인가 돼 있었는데 그거의 최대 12분 30초인가요? 여러분들 연습하신 분들 계속 재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행을 정교하게 해보겠다고 천천히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타이머 하는 세팅하는 거고요. 여기서 요거 딱 누르는 순간에 타이머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따 이거 한번 눌러가면서 할게요. 종료는 뭐 휠 브레이크 당연히 거셔야 될 거고 스피드 브레이크는 아까도 지금 봤지만 디폴트기에서 설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리버서는 Shift FP, Shift 펑션 2를 한번 탁 치는 게 아니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리버스가 작동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90노트까지 떨어지면 리버서를 끕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저속으로 가고 있는데 엔진 리버스가 작동해서 무슨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한다고 하는 뭐 그런 목적. 스피드 브레이크는 참 작동을 하지. 이거는 스포일러니까 이건 당연히 작동을 하고 오토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크게 지장은 없는 작동 안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필요로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잘 좀 읽어보시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초급, 그러니까 챌린저 클래스의 그림이고 이번 강좌는 당연히 마스터 클래스니까 여기도 그림에 아까 이거는 지금 뭐 세스나나 보잉 737이나 다 같은 건데 요 구간 이제 하나 둘 세 개 1500피트 이내인데 500피트보다 지나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겁니다. 실제 구간 하나하나가 500피트라는 거는 혹시 모르셨으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스터급에서 이걸 쭉 읽어보세요. 과정,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마도 같은 뱅크를 유지하더라도, 선회할 때, 같은 뱅크를 유지하더라도, 선회 반경이 다른데, 선회 반경이 다른 이유는, 속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선회 반경이 작습니다. 똑같은 뱅크를 주더라도, 이때는 비교적 속도가 높을 때이기 때문에, 반경이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 여기서 지금 라디오가 JDG, 이건 정석 라디오니까 정석 VOR에서 D1.0에서 이거 활주로 조금 벗어나면 바로예요. 라이트 턴 해가지고 계속 해서 헤딩 180으로 180, 그 다음에 이때 뭐 6,000피트 아직 안 됩니다. 한참 더 올라가야 6,000피트 되는 거고요. 올라가고 아까 기억하셨으니까 그 4,200피트 이상 되면은 가속하면서 플랫 내리고 어쩌고 하는 거 다 머릿속에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0 헤딩 180으로 쭉 가다가 여기 오면 JDG의 R170, 이거 잘못된 거 140이에요. 140. 이거 아마 수정됐을 겁니다. 140을 이렇게 가면 140을 여기에서 요 선이 140이에요. 140을 인터셉트 하는 겁니다. 아웃바운드로. R140 레디아를 아웃바운드로 레디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헤딩 180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헤딩 180으로 가고 있는데 140이 되는 거를 어떻게 알고 여기서 딱 인터셉트를 하느냐. 이 ND에 지금 우리 그 상용기 쓰시던 분들 뭐 플라이트 플랜 이런 건 전혀 없지만 ND를 VOR 모드로 맞춰 놓으면 이게 140이 되는 순간에 그 VOR 모드의 CDI, 즉 니들이 가운데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로 온 다음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다 맞추겠죠. 이러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에 140이 되기 전에 이거 140 레디얼로 오기 전에 이 선회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기 그림에도 보면 출제하신 분도 슬슬슬슬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회가 아니죠. 이런 식의 선회가 아니고 이걸 맞추기 위한 그런 선회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그 선회를 시작할 거냐? 요 시작하는 시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만만하게는 그 ND에 있는 그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면 좋은데 막상 해보면 그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선회를 하면 좀 늦습니다. 그러면 그 바늘이 움직이기 전에 선회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거 어떻게 잡는지를 나중에 비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R140, 이거 140이라고 그랬습니다. 140을 계속 트래킹을 해서 이거 이제 DME 아크를 그리는데 이게 12DME 아크예요. 그럼 12DM이 다 와서 돌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와서 돌면 안 되고 이때 이제 그 감속도 좀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만 그 12DM이 오기 전에 이건 비교적 빠른 비행, 세스나 같은 비행기는 거의 뭐 1마일 정도 전에서 돌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건 빠른 비행기이기 때문에 1마일 가지고는 안 되고 3마일 내지는 4마일 전에서 돌기 시작해야 돼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런 거는 지금 설명드린 건 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해보세요. 해서서 3마일 전에 돌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아까 뱅크가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뱅크가 다른데 그걸 일정하게 3마일에서 시작하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뱅크로 20도면 20도, 25도면 25도, 22도면 22도, 30도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넘어가면 감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25도를 예를 든다면 25도를 할 때 나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여기가 뭐냐면 DM이 12가 되기 몇 마일 전, 3마일 전이냐, 4마일 전이냐, 3.5마일 전이냐, 또 아니면 그 바깥에 다른 범위냐는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십시오. 적어도 참고를 하겠다고 하고 대회를 하고 남들보다 좀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해보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처음 가서 이거대로 비행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연습 많이 하셔야 이게 좀 순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걸 돌아야 딱 도는 순간 DM이 12가 맞아질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비행을 하고 특히 뱅크를 얼마를 주는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나이 뱅크를 딱 이렇게 유지했을 때 언제 선을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맞추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면 헤딩 140이라고 그랬잖아요. 140이 돌고 나면 거기 맞췄을 때 헤딩이 아니라 이 레디얼은 이미 140이 아니라 한참 더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0 정도가 될 겁니다.
그쵸? 이게 돌았으니까. 90도 돌았으니까. 그럼 150 정도가 되었을 때, 즉, 여기서 헤딩이 아니라 이 레디얼 150 정도가 되었을 때의 헤딩은 플러스 90도겠죠. 지금 바람 다 없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나마. 150도의 90은 240. 즉, 헤딩 240이 될 때까지 돌아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조금 더 가면서, 한 10도, 이걸 기준으로 이제 전체가 360도니까, 한 10도 더 가면, 240에는 250이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그러니까 이거 240에서 250까지 조금씩 더 올려주는 건데, 예를 들면, 그때 요령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이따가 한번 실제 비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DME 값이 12보다 크면 좀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겠죠. 즉 헤딩 값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죠 값을 플러스로 줘야 되겠죠. 이 값이 DME가 혹시 지금 예를 들면 11.5밖에 안 된다. 그럼 좀 바깥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나가고 싶다고 이걸 이렇게 막 틀면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좀 궤적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 헤딩보다 약간 왼쪽을 더 주거나, 즉 값을 좀 작게, 헤딩을 좀 작게 주거나, 아니면 현재 헤딩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 뭐 원래는 돌았어야 되는데 돌지 않고 이렇게 가면 이 비계도 맞아지겠죠. 아주 마이너한 차이지만 그런 정도 요령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오시면 이때는 이제 어쨌든 감속하고 뭐 플랩 내리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방향만 놓고 보면 언젠가 여기서부터 이제 ILS 따라서 선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회를 할 때 하는 것들이 다음 차트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 여기 보면 요게 175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원래 LR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이게 리드 레디얼이래요. LR.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고 리드 레디얼. 즉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언제쯤부터 선회를 하면 좋으냐. 그 약 175도가 됐을 때 헤딩이 아니라 이 레디얼이 그럼 175에서 선회하면 딱 맞느냐? 역시 뱅크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딱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선회를 결정하세요. 자, 뱅크를 결정하세요. 뱅크를 결정하고 계속 같은 뱅크로만 비행을 하면 모든 선회를 같이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175가 맞는지 177이 맞는지 173이 맞는지가 이 법이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항상 내가 유지하던 그 뱅크로 돌면 여기에 맞출 수가 있겠죠.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좀 벗어나도 괜찮고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점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점점 좋아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점점점 좋아진 것이 항상 일정하게 돼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되려면 우선 뱅크를 일정하게 주셔야 되고 뱅크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 리드 레디어를 여러분은 나는 뭘로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는 걸 경험치로 알아야 돼요. 그럴까 하면 이게 이렇게 보면 900이 아니고요. 006입니다. 헤딩이 006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ILS 로컬라이저가 006도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고도 정보도 나오죠. 이 11.6이라는 게 여기죠, 여기 한 3.800까지 그래서 여기 3.800으로까지 낮추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요거 돌기 전에 다 낮추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 레디얼에서 선을 시작할 때 이미 3.800이 돼 있으면 좋고, 그러면서 왜냐면 그때부터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하강 아직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ILS는 점점 가까워지는 그 터치다운 포인트는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2700까지 내려가는데 2700까지는 적어도 사실 이때 되면 이미 로컬라이저나 글라이더 슬로프가 다 잡혀요. 요 포인트가 D 6.0이잖아요. DM이 6.0에서 2700을 유지해야 되고요. GS가 2700. 그러니까 GS가 이거 글라이드 슬로프를 여기서 잡고 여기서부터는 글라이드 슬로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요 표시 있는 거, 이 십자가, 이 표시 있는 십자가가 요게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예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완전히 ILS 점프만 따로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로컬라이저 아니
그 로컬라이저, 글라이드 다 잡아야 되고 플랩 30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VF 145노트를 다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점점 디테일한 얘기들이 쫙 있잖아요. 이 디테일한 얘기들은 이따가 비행을 하면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작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따가 필요하면 요거를 보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뭐냐면요. 이게 초기 상태인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대회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따가 그 ILS, 특히 ILS를 주파수 바꿀 때 요거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열 줄 아셔야 되잖아요. 이거 Shift 2고요. 연습해 두세요. Shift 2로 온오프 시킬 수 있고요. 요거는 커먼 컴투니까 이번 대회에서는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세 번째 거 딱 요거 빨리 바꾸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요 두 개가 내부 1, 내부 2가 같은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도 140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필요 없으니까 굳이 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 게 대회장에서 이런 모드를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뷰를 하는 거를 쓸 수 있는지는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번 강좌에서는 이렇게 제가 쓸게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거의 설명이 안 돼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면 요것도 쓰겠습니다. 요거는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왜냐하면 이 플랩 상태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가끔 볼 필요가 있어서 이따가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시작하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모드로 보지 않고 아마 지금 이 상태로 보셔야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이 계기판이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볼 수도 있지만 좀 보는 연습을 좀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대회 실제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는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이번엔 설명용이기 때문에 이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 이 비행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플레이백입니다. 플레이백이라는 거는 일종의 무슨 우리가 오디오 파일 플레이 하듯이 한다는 뜻이고요. 누구 거를 플레이백 하냐면 렌트님께서 제공해 주신 비행 동영상을 이 레코더 파일로 만들어서 그 상태를 플레이백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자,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요 키를 딱 누르면 시계가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원래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요거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계기가 좀 이상합니다. 자, 이 계기가 이게 왜 200이지? 플레이가 좀 이상하네요. 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예 시작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이 상태가 시작일 거고요. 여기서 플레이백을 시작합니다. 지금 플레이백이니까 잠깐 포즈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스로틀 80%를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80을 넣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게 한 40 정도는 그러니까 N1이 약 40 정도는 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놓고 80노트가 되기 전에 이거 80을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로틀을 정교하게 그때 정교하게 조작을 해서 80, 즉 79에서 81 사이를 맞추도록 하시는 그 요령이 필요할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렇게 보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점점 가속이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 이 80이 좀 넘을 수 있는데 이거 스로틀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80노트가 되기 전에. 그리고 센터라인은 원화부터 맞춰있기 때문에 굳이 그 조정관을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VR이 얼마였죠? VR, 로테이트가 130이었어요. 130노트에서 로테이트 할 겁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130에서 로테이트를 하고 좀 일찍 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 피치가 이 15에서 20을 유지하게 되고 이게 플러스 포지티브가 되는 사이에 이미 랜딩 기어는 당연히 올리셨어야 돼요. 올렸죠? 요거는 80을 딱 칼같이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T1.0이 되었을 때 선회 시작. 자, 선회할 때 이게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분은 렌트님은 25도를 거의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22도쯤 되나요? 이게 항상 같은 정도를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비행이 항상 이제 같을 수 있어집니다. 아직은 고도가 3200이니까 그냥 일단 선회하면서 상승만 하면 됩니다. 이 속도 유지하는 것과 같이 145에서 100, 플러스 V2 플러스 25 사이 그거 유지를 항상 하셔야 되고요. 4200이 되면 이제는 가속을 할 수 있죠. 170노트 이상으로 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피치가 10도에서 15도 사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15도에서 20도 사이였는데 지금은 10도에서 15도 사이고 언제까지 선회할 거냐면 180, 헤딩 180까지 170 넘어갔죠. 그때 플랩을 0도까지 내립니다. 플랩 내리는 거 아까 그 표에 의해서 속도 표에 의해서 잘 보셔도 180이 되고 조금 지나면 6000피트에 맞춰질 거예요. 6000피트 이상은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180에서 고정시키고 6000까지 거의 다 올라갔어요. 6000 넘어가면 안 되니까 빨리 여기서 롤아웃 해가지고 6000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6000 상태에서 엔진을 너무 많이 줄이지 마시고 지금 엔진을 여기 줄였는데 약간 속도 올린 다음에 줄이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이륙하고 조금 얼마 안 있어서 약간 80노트에서 좀 줄여도 되고요. 이게 안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속도도 약간 210은 넘어가야 되니까 220 정도에서 유지해야 돼. 220, 6000 하는 게 좋고요. 잠깐 포즈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회를 시작했는데 그 선회가 무슨 선회냐면 레디얼 140을 잡기 위한 선회였어요. 여기 보면 140 나오죠? 그리고 이건 아직 움직이지도 않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들 요 기계 보이십니까? 요 기계 요거 이게 좀 확대도 안 돼요. 이거 눌러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회장에서 보시면 요거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장비냐면요. 저게 RMI라는 거예요. RMI. 들어보신 적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RMI는 레디오 마그네틱 인디케이터인가? 그래요. 여기서 보실게요. 자, 보세요. 요거. 이 상태로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그림 보면서 이거 언제 돌기 시작해야 되지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레디얼 140인데 140이 되기 전에 돌기 시작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적어도 이 계기만 놓고 보면 니들이 나중에 140이 맞춰지면 이게 가운데로 오겠지만 아직은 움직이기 시작도 안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이 계기의 도움이 필요한데, 계기 도움이 필요한데, 요 계기, 아주 작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건 RMI라는 계기인데, 이건 뭐냐면요, 현재 헤딩이 조그맣지만 표시가 돼요, 앞에 헤딩이.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재 나의 헤딩이 이렇게 참고로 표시되고, 그러니까 요 헤딩은, 그, 현재 여기 나오는 181이라고 맞춰져 있을 거예요, 181. 그 다음 요 바늘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바늘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적어도 동조가 되어 있으니까, VOR1이, 정확하게 말하면 VOR1이, 나의 헤딩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쯤, 이렇게 돌아서 여기쯤 있으면, VOR이 여기 있죠. 내 헤딩은 180인데, 그러면 이 위치는 내 비행기의 상대적으로 9시 방향에 있는 거죠. 9시 방향. 죄송합니다. 3시 방향. 헤딩이 아래쪽, 헤딩이 남쪽이니까, 이 VOR은 현재 3시 방향에 있는 거죠. 아니, 그 전에 입장에서 보면, 약간 3시 방향이 좀 안 되려나? 근데 내가 좀 더 나오면, 이렇게 더 내려오면, 그 VOR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3시 방향에서 4시 정도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쭉 갔다 그러면, 이 VOR의 위치는 만약에 선회를 안 하고, 쭉 갔다 그러면 거의 6시를 가리키고 있겠죠. 5시 반이나. 요 바늘의 위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게 하나 있으니까, 자, 여러분, 대회에서는 요령입니다. 언제, 내가 여기에서 이게 4시에 왔을 때 돌기 시작하니까, R140, 레디얼 140을 잘 잡을 수 있더라. 4시 반 정도에서 돌기 시작하니까 잡을 수 있더라. 5시에서 돌기 시작하니까 잡을 수 있더라. 그쵸? 점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진행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6시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쵸? 요걸 잘 보시고 있다가 연습하세요. 예를 들면 4시에 한번 돌아보기 시작해. 4시 반에 돌기 시작해. 5시에 돌기 시작해. 그 중간에 언제쯤이겠죠? 언제쯤에 돌기 시작하면 R140에 딱 맞을 수 있더라. 부드럽게 맞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자꾸만 수정하는 거, 적어도 그 대회장에서 수정 자꾸 하고 그러면 정신없어도 못해요. 한번 돌았으면 딱 맞아야 돼요. 수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수정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틀려지면 수정해야 되겠지만, 언제, 시간 좀 틀리면 어때? 수정하면 되지. 그러는 순간에 이미 속도, 고도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돌면 이게 맞게끔 언제 돌기 시작하는지를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찾는 거는 뭘 보고 찾느냐? 요걸 보고 찾으세요.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장비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그럼 그 4시다, 4시 10분이다, 4시 30분이다, 방향이,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선회하는 그 뱅크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이제 생각해 두시고 갑니다. 지금 렌트님은 아마도 요거 언젠가 잘 스스로 찾으셨을 거예요. 찾아서 140 헤딩 140이 되게 만들면 그때 이게 거의 딱 맞게끔 연습에 의해서 찾아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이 뱅크가 다 다를 거라서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맞아서 떨어지면 이거는 당연히 6시 방향으로 와야 됩니다. 이제는 뷰어를 꽁무니에다 두고 뷰어에서부터 정확하게 멀어져 가는 거니까. 이게 145로 나오는 거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거죠, 지금은. 자, 그러다가 이제는 여기에서 이 DME 아크를 그리기 위해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시작을 해야 되는 건 3 내지 4 마일 전에서 하는 것이 좋더라. 자, 근데 그 중에서 얼마?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왜? 뱅크가 다르기 때문에. 내 뱅크, 네 뱅크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20도로 도는지 25도로 도는지에 따라서 또는 처음에 얼마나 조정관을 팍 하고 해서 갑자기 25도로 빵 띄우는지 아니면 천천히 25도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 뱅크를 주는 습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계속 보실게요. 자, 이분은 아마 9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까 좀 늦게 시작하시나?
9.6에서 시작하신 것 같으네요. 지금 이때 보면 뱅크는 약 20도 주셨고요. 20도가 맞다, 25도가 맞다, 그런 규칙이 없어요. 30도만 넘지 않으면, 30도 넘어가면 감점이에요. 지금 급하다고 30도 조금 넘기셨어요. 이럴 때 아마 간점 들어갈 겁니다. 이게 벗어나는 거는 의심 쓰지 말고, 아까 몇 도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200, 아이고, 250도까지 간다고 그랬죠? 헤딩이. 자꾸 위로 가서 그러네. 헤딩 250까지 갑니다, 여기서. 왜냐면, 90도 더 했을 때 한 10도 정도 더 가기 때문에 약 250 정도로 갑니다. 그때 이제 가시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코스를 돌려보세요. 현재 지금 보면 이걸로 봤을 때 100 얼마냐 155 정도에서 센터가 맞잖아요. 그러면 90도를 더하면 245 정도가 헤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이걸 보고 그거 플러스 90도를 맞추면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그 스틱 잡고 있으면서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걸 신경 쓰세요. DME 값을. DME가 17.7이니까 좀 작잖아요. 작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약간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헤딩을 좀 작게 숫자적으로 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은 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DME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마일이니까 너무 그 딱 12.0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속도 줄이고 고도 줄이고 하는 거는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도 안 드렸어요. 그거는 프로파일 잘 보시고 외워두셨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잠깐 포즈할게요. 지금부터는 요 리드레디아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요 리드레를 잡아야 돼요. 175를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연습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175가 좋은지 아니면 뭐 다른 게 좋은지 나이 뱅크를 주었을 때 그거 항상 결정하시고요. 아무튼 175라고 치면 자기가 잡은 그 레디어를 여기다가 꼭 설정을 해주세요. 반드시. 예를 들면 지금 175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센터가 됐을 때 도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왔을 때. 그게 그때 도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습에 의해서 173부터 도는 게 좋더라. 또는 178에서 도는 게 좋더라.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값을 여기다 반드시 세팅을 해주고 그게 이 센터에 왔을 때 도는 겁니다. 감으로 도는 거 아닙니다. 돌기 시작하는 포인트는 항상 정확한 게 뭔가 있어야 돼요. 특히 ILS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고 이것이 175가 좋은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더 좋은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남들보다 좀 순위를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니까 당연히 그게 필요해요. 자, 계속 갑니다. 이걸 175로 했으면 175가 여기 센터로 왔을 때 선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175가 아니라 177 정도가 좋더라. 그럼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때 놓을 수도 있어요. 렌트님은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셨겠지요, 당연히. 지금 그 사이에 플랩 세팅하는 거, 그다음 속도 세팅하는 거, 지금 3,800 상태에서 내려가고 이미 돈 다음부터 계속 하강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돌 때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스왑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계기가 ILS를 따라갑니다. 이거 바꿔주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주면 ILS입니다. 그럼 돌다 보면 이 006인데요. 아까 헤딩이 ILS 로컬라이저 방향이 얘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올 겁니다. 006이 되었을 때 이게 딱 맞으면 제일 해피하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거를 006으로 바꾸셔도 되고 이건 사실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어차피 오토파일럿도 아니니까. 이걸 006으로 바꾸는 건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이제 오토파일럿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적어도 이 빨간 숫자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걸 조금 더 작게 해주면 이게 이 방향을 좀 더 눈에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죠. 지금부터는 요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2200피트가 되기 전에 그 플랩 30 하고 속도 얼마였죠? 아까 160이 아니라 145에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5, 즉 140에서 155까지 그 파이널 어프로치 속도가 설정이 되셔야 됩니다. 아직은 2200피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플랩 15도 내렸을 때 기어도 같이 내려주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건 뭐 해설도 아니고요. 요거만 가까이 가면 됩니다. 지금 특히 범위가 원다트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원다트를 벗어나면 이제 감점인 거죠. 요게 약간 이렇게 많이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 별로 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 여기 파피를 봐줘야 되는데 아직은 적어도 2200비트가 될 때까지는 이 계기판을 반드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나도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하강 속도를 좀 줄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하강 속도의 기준은 뭐냐면 여기 그라운드 속도나 이 속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그라운드 속도의 5배, 실제로 5배를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나누기 2를 합니다. 여기 150이면은 나누기 하면 700 정도 나오죠. 75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 800 정도로 내려가면 800 정도 내려가면 계속 같은 걸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내려가고 싶을 때는 그거 값이 800이 아니라 900, 1000이 나오면 되는 거고, 좀 올라가고 싶으면 800이 아니라 600, 500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거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아까 보시면 140에서 155 사이를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플랩도 설정됐고 당연히 내려가 있고 지금 랜딩 라이트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전에 그 스포일러 쉬프트 슬래시를 가지고 켜 두셔야 됩니다. 오토 브레이크라는 거죠. 이것도 설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거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디폴트 비행해본 지 저도 매우 오래돼가지고. 이 센터 라인만 잘 맞추시는데 이제는 이거 다 필요 없죠. 플레어 하시고, 플레어에서 딱 플레어가 되는 순간에 아이들이 되도록, 그 전까지는 그 엔진을 완전히 끄는 일은 없도록 잘 맞춰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Shift F2를 눌러서 리버스를 하면 좋고요. 뭐 꼭 굳이 안 하셔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브레이크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오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푸트 브레이크, 즉 점점점 키 있죠, 마침표 키, 이거는 열심히 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이거 안 눌렀나요? 아이고, 이걸 안 눌렀었네. 이걸 보면 시간이 다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는 거고요. 하나하나 모든 걸 제가 다 이때 뭐 내리세요, 그때 뭐 플랩 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집어드리면,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거, 모든 선회를 같은 뱅크로 하세요. 같은 뱅크로 하고 언제 선회를 시작할지를 스스로 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여기는 DM이 1.0일 때 선회 시작하는 거, 이건 어렵지 않죠. 요 선회가 쉽지 않아요. 요 선회는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서 레디어 140 트래킹 하는 거는 그게 좀 쉽지 않은데, 그거는 이 계기 중에서 이거를 보고 결정하세요. 요거.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빛이 좀 괜찮죠? 이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고, 두 줄짜리 겁니다. 그게 비화됩니다. 한 줄짜리는 지금은 의미 없는 ADF 같은 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선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의 시작은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이 비행기가 비교적 빠른 비행기이기 때문에
약 3마일 전 또는 4마일 전, 뭐 아니면 2마일 전일 수도 있어요. 언제가 좋은지는 여러분의 뱅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지고 이 이후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코스를 바꿔가면서 그 외 플러스 90도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코스를 바꿔가면서 이걸 하기가 굉장히 바쁠 거예요. 게다가 스틱 잡고 있는데 마우스를 쓸 수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거의 포기하시고 이 부분은 포기하시고 단 DME 값을 보면서 이 벗어나는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좀 바깥으로 가야 될지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약간씩 조절을 하시면 그 헤딩으로 조절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 ILS를 잡기 위해서 선회하는 거, 그 선회의 시작은 역시 뱅크를 같은 뱅크를 준다고 치고 주셔야만 됩니다. 연습할 때나 나중에 그 대회장에서나 같은 뱅크를 준다고 생각하면 항상 시야에 갔겠죠. 그러면서 리드 레디얼 약 여기서 주어진 리드 레디얼은 175지만 이게 정확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뱅크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즉 여러분의 뱅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거를 얼마로 잡을지를 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 값을 그러니까 익숙해진 그 값을 여기다 설정을 해서 ND의 바늘이 가운데가 딱 오는 순간 그 위치가 되는 거니까 이게 175를 설정했다면 딱 그 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선회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착륙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속도 세팅, 플랩 세팅, 그 다음에 고도 이 부분은 제가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많은 이 규정들 이 규정들을 그 머릿속에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 나중에 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비디오 강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0월 5일인가요? 5일, 6일 예선전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